자, 이제 이 단원 제어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실제로 본격적인 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컴퓨터가 뭘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음,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죠. 컴퓨터 가지고요. 워드 프로세싱도 할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일은 사람이 뭔가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짜서 줬을 때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그걸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반복을 계속해서 시켜도 이 컴퓨터는 불평을 하지 않죠. 가령 사람한테 하루 종일 덧셈만 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은 그거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무 지루하니까요. 근데 컴퓨터한테 하루 종일 아니 뭐 1년 365일 쉬지 말고 덧셈만 해라 라고 하면 컴퓨터는 그냥 하는 거죠. 결국 이 반복하는 것들을 빠르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는 게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복을 할 때 똑같은 것만 한다. 가령 헬로 월드를 뭐 100만 번 출력한다. 이건 별로 재미가 없죠. 뭐 헬로 월드 한 다음에 뭐 홍길동 헬로 월드 무슨 뭐 누구 이렇게 이름이 매번 바뀌면서 헬로 월드가 찍히면 그거는 조금 더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제 동작하게 하는 거가 우리가 if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은 컴퓨터가 조건의 상황에 맞춰서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반복문은 컴퓨터가 쉬지 않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해주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먼저 if문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if문과 반복문을 합쳐서 우리가 제어문이라고 부릅니다. 왜 제어문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헬로 월드나 아니면은 뭐 이런 프린트 같은 것들 아니면 단순한 덧셈 뺄셈 같은 거는 위에서부터 코드가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이 됐잖아요. 근데 if문은 if문이 만족되면 A라는 거를 실행을 하고요. if문이 만족하지 않으면 B라는 걸 실행을 합니다. 뭔가 좀 달라졌죠. 앞에서부터 하나하나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건너뛰어서 이제 실행하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제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복문도 계속해서 같은 루틴을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에도 이제 제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if문과 반복문을 합쳐서 제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리즘을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어떤 순서대로 if문을 넣고 반복문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동작하게 할 것인가, 컴퓨터가 어떻게 절차대로 동작하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고리즘을 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리즘을 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순서도를 그려서 우리가 짭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그냥 머릿속만으로도 우리가 짤 수도 있겠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이 순서도를 손으로 직접 그려보시면서 작업 처리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도식화하면서 알고리즘을 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순서도는 몇 가지 사용되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코드의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고요. 네모는 뭔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뭐 프린트를 한다라든지, 뭐 x하고 y를 곱한다라든지 이런 처리죠. 요 마른 목걸로 된 게 판단입니다. if문이에요. if의 조건을 만족하면 a를 실행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b를 실행시킨다. 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요 판단, 결국은 마름모와 육각형이 제어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을 이어서 어디서 어디로 이게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뭐 순서도를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코딩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먼저 if문부터 보죠. 자, if문은 뭐 영어 단어가 얘기하는 if랑 같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요. 뭐뭐 하다면 그게 if죠. 그죠? if 한 다음에 그래서 요 조건문이 나오는데 이 조건문이 불리안으로 판별이 되는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if x가 100보다 크다면 x가 100보다 크다면은 true 아니면 false겠죠. x가 200이라면 true일 거고요. x가 10이라면 false이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문은 불리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 밑에 걸 볼게요. if 한 다음에 조건문이 나왔을 때 x가 100보다 크다면 얘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실행문 1을 실행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요 문장을 실행합니다.
if문의 문법은 if가 나오고요. elif가 여러 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lse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elif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그럴듯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왼쪽에 스타트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화살표로 내려와서 아까 조건문은 우리가 마름모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if 조건문. 그래서 요게 만족한다면 그러니까 요 불리한 익스프레션이 true라면 오른쪽에 요 문장을 실행문 1을 실행하게 되고요. 쭉 내려와서 그냥 끝나네요. 자,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다면 if의 조건문이 false였다면 밑으로 내려와서 elif를 실행하게 되고요. elif는 else if의 준말입니다. 위에 if문이 아니니까 else인 거죠. 그리고 요 또 한 번 if문이 있어서요. 요 두 번째 if문의 조건문이 만족하면 실행문 2가 실행이 되고 끝나고요. 그렇지 않고 내려오면 지금 요 문장 같은 경우는 else가 있죠. else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딩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else에 걸려서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장은 하나의 if문입니다. if, elif, else가 합쳐져서 하나의 if문을 만들고요. 실행문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만 실행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문법적으로 주의하실 부분은 if 조건문 다음에 땡땡 콜론이죠.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elif 조건문 다음에도 콜론, 그 다음에 else 옆에도 콜론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파이썬의 문법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특이하게 뒤에 나오게 되는데 들여쓰기라는 걸 합니다. 인덴테이션이죠. if 조건문을 만족하면 실행문 1, 요 앞에 보통 스페이스바를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띄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4개를 쳤으면 그 밑에 있는 조건문의 실행문에서도 앞에 인덴테이션을 똑같이 하나, 스페이스바를 4개를 쳐줘야 됩니다. 이게 파이썬이 다른 언어랑 다른 좀 문법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인덴테이션을 넣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실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x는 30, y는 20. 그쵸? if x가 y보다 작다면 요거는 true 아니면 false죠. 항상 불리안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30이고 20이니까 얘가 false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true였다면 그쵸? 가령 x가 10이었다면 요 문장이 실행이 될 겁니다. x is less than y가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이 if문이 true가 아니었다. 여기 있는 조건문이 false였다. 그러면은 프린트가 실행이 안 되죠. 요 프린트가. 그리고 그 다음 줄로 그냥 내려옵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냐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true죠. 그러면 얘가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쪽 문장으로 가서 if x가 y랑 같냐? 이것도 true 아니면 false인 거죠. 그래서 걔가 true면 얘가 출력이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가 출력이 되죠? x가 30이고 y가 20이니까 얘는 요 문장이 이제 출력이 되겠네요. 자, 한번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x는 30, y는 20이 되고요. if x가 y보다 콜론을 꼭 찍어주셔야 된댔죠? 엔터 하게 되면 콜론 찍으면 파이참이 친절하게 인덴테이션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s is less than y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와야 되죠. if x, y, 땡땡, 엔터, print x is greater than y. 자, for x, 땡. 자,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다 코드 쳐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지금 두 번째 문장이 실행되죠. 30 is greater than 20. 이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1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자, 여기서 걸리죠. 10이 y보다 작은 20보다 작으니까 걸려서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요거 한번 흐름을 따라가 볼까요?
여기서 x가 y보다 크다, true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뭐가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요 if문이 실행이 돼요. 와서 x가 y보다 크냐를 비교합니다. 그죠? 비교했는데 작죠? 작기 때문에 false이기 때문에 밑에 요 if문에 딸려 있는 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와요. 와서 얘를 또 실행을 해요. 실행한다라는 건 x가 y랑 같은지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프린트 실행하지 않고 요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요 지점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쭉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거 순서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순서도로 그리면 x가 y보다 작냐, true면 얘가 출력이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해서 end로 내려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번 문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냐 비교하죠. true면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밑으로 내려오죠. 어쨌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x가 y랑 같냐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실행이 되죠. 자, 요거를 우리가 좀더 좀 더 잘 짜는 구조로, 좋은 구조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이 코드는 x가 y보다 작냐, 크냐, 같냐 세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은 사실은 겹치는 조건이 하나도 없죠. x가 y보다 작으면 x가 y보다 클 수가 없고 같을 수가 없고요. x랑 y랑 같으면 당연히 x가 y보다 작거나 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는 당연히 하나만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잘 짜는 코드는 요게 좀 더 잘 짜는 코드입니다. elif로 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냐 다르냐 두 개가 다 false라면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두 개는 그냥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짜게 되면 똑같은 코드이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이 코드 같은 경우는 x가 y보다 작냐, 지금 true죠 이 상황이. 그래서 얘가 이제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출력한 다음에 elif를 실행을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은 이 if문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else라는 거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만약에 x가 y보다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장은 우리가 x는 30이 실행이 되고 y는 20이 실행이 되고요. 순서대로 내려와 볼게요. 요 if문을 비교를 하죠. x가 y보다 작냐? 그렇지 않죠. false죠. 그러면 이 문장 실행 안 하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else if로 와서 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기 때문에 프린트가 출력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else는 실행을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x가 y보다 큰 게 이게 true이기 때문에 이것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else를 건너뛰어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자, 요 얘는 이제 if else문만 있네요. 자, 이렇게도 프로그램들 많이 코딩을 합니다. elif 없이요. 오히려 이걸 더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start if 조건문 만족 조건문이 true면 요걸 실행을 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내려와서 요 else를 이제 실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행문 1이나 실행문 2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반드시 실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코딩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인풋, 스탠다드 인풋이죠. 그러니까 이게 키보드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인풋 함수를 주는데 안에 스트링을 넣어주면 친절하게 프롬프트의 안내문이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자가 가령 30을 입력하면 이 인풋 함수는 얘를 스트링으로 반환을 하죠. 그래서 스트링 30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숫자 30으로 바꾸려면 int 함수에 다시 넣어주죠. 그러면은 넘버에는 우리가 정수 30이 이제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짝수인지 홀수인지 숫자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숫자를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 연산자 뭐였죠 우리? 모듈러 연산자였죠. 나머지 연산자. 짝수라는 거는 2로 나누었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그쵸? 홀수라는 거는 그럼 결국은 2로 나누었을 때 0이 안 되는 거죠.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 아니면 1,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은 여기 else에 걸린다라는 거는 이 숫자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죠? 그럼 결국은 2로 나누었을 때 0이 되면 이 문장을 출력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문장을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어떤 숫자가 짝수이냐 홀수이냐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린트에 새로운 출력하는 용법을 여러분들 하나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가령 x는 2 그럼 있을 때 x는 짝수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했냐면 %d 한 다음에 d는 짝수입니다 하시고요. 여기서 %x라고 해서 요런 문법 배우셨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변수의 값이 프린트 안에서 출력되게 하고 싶을 때 이게 이제 데시멀, 십진수이잖아요. 정수. 이런 경우에 %d를 해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x를 뒤에 넣어줬죠. 자, 프린트가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런 포맷도 지원이 돼요. 자, 뭐냐면 자, 중괄호를 넣고요. 는 짝수입니다. 이게 지금 스트링이죠. 그죠? 여기에서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그쵸? 점 한 다음에 format 그리고 여기다가 x라고 넣어주게 되면 요 두 개의 문장은 동일한 문장입니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 %d나 %s 같은 걸 넣어줘서 뒤에 %x라고 해서 얘의 변수의 값을 출력해 주고요. 두 번째 형식은 이게 이제 포맷 형식이라 그래서 얘를 중괄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에 실제 들어갈 내용을 요 큰 따옴표 스트링이죠. 점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format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출력이 돼요. 두 가지 표현을 다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실습을 해볼게요. 자, 숫자를 받아서 넘버에 넣죠. 자,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if문에서 true, 얘가 true라면 요 프린트가 출력이 되고요. 짝수입니다가 출력이 되고요. false라면은 else죠. 그렇지 않다면 얘가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고요. 프롬프트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령 99 입력하면 99는 홀수입니다. 라가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if문입니다. if else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인덴테이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파이썬의 필수적인 요소고요. 다른 언어도 인덴테이션을 하는데 다른 언어들은 인덴테이션을 이제 이뻐 보이게 하려고 코드가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인덴테이션을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인덴테이션 안 하면 에러가 나요. 뭐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저희가 인덴테이션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벌써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자, 파이썬이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하는 에러를 발생을 시키죠. 자, 그래서 요 블럭은 if문의 블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번 해서 인덴테이션을 줘야지만 얘가 별 불평하지 않고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바깥쪽 블럭은 1열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인덴테이션을 하지 않고 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띄어쓰지 않았잖아요. 그냥 바로 썼죠. 동일 블럭은 같은 거리만큼 들여 쓴다. 동일 블럭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이 if문이 true이면 이 밑에서 우리가 프린트를 한 문장 찍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찍는다고 해볼게요. 프린트 hello 짝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도 프린트 hello 홀수 자,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true인 경우에는 요 문장이 연달아서 실행이 되는 거죠. 요렇게 동일한 레벨에 있는 그 센턴스 문장들이 모여져 있는 걸 우리가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래서 동일 블럭이라는 거는 같은 인덴테이션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동일한 블럭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 블럭은 같은 거리만큼 들여 쓴다.
그리고 한 4칸씩 들여 쓰는 걸 권장한다. 그러니까 권장한다는 얘기니까 4칸이 아니라 뭐 5칸, 뭐 3칸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성적 90점 이상 100점 이하인 경우에는 A다 라게 출력이 되고요.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때에는 B다. 70 이상 80 미만은 C다. 그래서 뭐 D, F까지 우리가 60 미만은 F네요. 그죠? 자, 우리 수업은 20%는 F죠. 자, 요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게 순서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자, 순서도를 그리면 자, 맨 처음에 점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스코어라는 변수에 넣죠. 여기 네모 박스에 넣고요. 그 다음에 if문, 요 if문이 하나 있고요. 추르면 점수와 등급 A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출력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번 if문을 또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뭐 밑으로 내려오든 아니면 오른쪽에 가서 점수와 등급 B를 출력하든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번 if문을 또 체크를 하고요. 결국은 if문 5개가 다 하나씩 체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의 성적이 85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거 출력하고 그 학생은 밑에 있는 if문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그래서 더 잘 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if를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if문을 5개를 연속으로 체크할 필요가 없이 첫 번째 if문에서 걸리면 그냥 바로 맨 마지막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두 번째 if문에서 걸리면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elif는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else라는 거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게 더 효과적이고 더 논리적인,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여쓰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if, elif에서 실행문이 하나면, 그러니까 프린트 하나만 찍는다. 그런 경우에는 한 줄 쓰기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if 한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는 프린트가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인덴테이션 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문장 하나가 블럭을 만들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얘를 한 줄에다가 쭉 이렇게 이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elif도 마찬가지로 요 elif에 걸리는 문장이 프린트 하나이기 때문에 한 줄에 이렇게 길게 쓰셔도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앞에 있는 표현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컴팩트해 보이기는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알아보기는 쉬운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if문, elif문에서 이게 조건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죠. 요거. 자, 이게 true면 어떻고 false면 어떻다라고 이제 돼 있었는데요. 이게 and, or, not으로 요 안에 있는 그 조건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자, 입력을 2개를 받습니다. 나이를 하나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입력을 받고 있네요. 그죠? 근데 이 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int가 아니죠. float, 실수를 입력을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90.8, 뭐 91.2 이런 점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품문에서 19세보다 나이가 많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그러면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장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요 문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이면서 요거 2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는 20살인데 점수가 80점이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은 else에 걸리는 거죠. 입장을 못 합니다. 20살이고 95점이다. 그럼 입장이 되죠. 뭐 18살이고 100점이다. 그래도 입장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else라는 부분은 어떤 경우냐? else라는 부분은 요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는 거는 점수가 19점 이하 또는 나이가 19세 이하 또는 점수가 90점 이하 그런 경우에는 else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불리안의 어떤 그 논리 연산자들을 배웠습니다. 크게 3개를 배웠어요. and, or,
not.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요 if문에 걸리는 조건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정교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중 조건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and or not.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어떤 조건으로 쓰여질 수도 있게 할 수 있죠. 자, 앞에 얘는 19세보다 많고 90점보다 높으면인 거죠. 이걸 우리가 if else를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앞에 거를 얘를 not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not 해볼까요? not 해볼게요. not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를 칠판처럼 쓰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논리 쪽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뭐랑 같냐면 not age 19 and니까 5가 되죠. not score 90.0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뭐랑 같아지죠? 고등학교 수학을 생각하세요. 자, not age 19라는 거는 age가 요렇게 19 그죠? 그 다음에 or not이 붙으니까 반대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여기에 not을 붙이면 저런 조건이 되고요. 자, 이걸 뒤에 코드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뒤에 코드가 요 조건인 거죠. 그 조건이면 입장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바뀌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요 조건인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은 건 요 조건이니까 그럴 때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not을 붙여서 not A or not B 요거를 이제 논리 합 계산을 하게 되면 요 왼쪽에 있는 표현과 오른쪽에 있는 표현이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당연히 간결한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도 않고요. 우리 코드를 읽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논리 연산자를 한번 연습하는 게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print false and false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false and true 이럴 때 뭐가 출력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실습을 꼭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보면 위에도 또 지금 얘가 나오네요. x가 10이고 is under 20은 요 변수죠. 요 변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x가 20보다 작니라는 요 조건문, 판별식이 들어가죠. 불리안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요 변수 값이 그래서 true가 되겠죠. x가 20보다 작으니까. 만약에 x가 50이었다. 그러면은 is under 20이란 요 변수는 얘는 false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타입을 해서 이 앞에 나왔던 모든 예제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논리 연산자 and or not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타입을 해서 반드시 실습을 해보도록 하세요.